안녕하세요 여러분, 밍크와 보통 강아지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가 만드는 강아지 전복죽의 재료와 효능, 그 부작용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전복죽을 만드는 과정만 영상에 담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강아지 전복죽을 쓰는 것은 일반 전복죽을 쓰는 것과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처럼 요리 실력이 꽝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더 맛있게 잘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전복죽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강아지의 체질과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그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자신의 강아지에게 맞는 재료를 선별해서 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설명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을 위한 영양 만점 전복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재료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전복죽 재료로는 전복, 당근, 표고버섯, 브로콜리, 다시마, 양배추, 현미, 찹쌀, 참기름 등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각 재료의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재료인 전복. 싱싱하게 살아있는 자연산 전복을 사용하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부담이 많이 되실 거고요. 죽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양식이나 잘 손질되어 냉동했던 전복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 전복을 처음 먹어보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등의 반응을 생각해서 내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복의 효능을 알아볼게요. 첫째, 전복은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있어서 기력을 보충해 줍니다. 둘째, 전복은 시력 회복에 좋습니다. 임산부가 전복을 먹으면 눈이 예쁜 아가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전복은 눈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열이나 충혈된 눈을 회복시켜주고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셋째, 전복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지방질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이제 전복을 강아지들에게 공급할 때의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염분은 강아지들에게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신장에도 치명적이므로 제거해서 주세요. 그리고 전복을 요리하실 때 강아지들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마늘이나 양파, 각종 양념을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날전복을 강아지들에게 공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처럼 전복죽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정말 좋아요. 특히 전복은 죽으로 써서 주면 그 영양 성분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재료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몇 가지 부재료를 넣어서 영양과 식감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강조하는 당근. 당근은 비타민 A, B, B1, B6, C, D, K가 너무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그러니 당근을 먹으면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면역체계도 튼튼해져서 병과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근을 간식으로 주시면 당근의 단단한 육질이 잇몸 치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당근은 씹는 재미가 있어서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능은 눈 건강에 좋다는 점이죠.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아스타잔틴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백내장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좋으니 비만견에게 간식으로 주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햇님이도 다른 간식 대신에 당근을 많이 먹고 그렇게 빨리 체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는 표고버섯. 버섯은 대체적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많은 식품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에는 항암, 항종양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항암제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을 도우며 간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다만 강아지들에게 공급하실 때는
익혀서 주시고요. 천연버섯은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강아지들에게 공급을 하거나 여러분도 섭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마다 한 번씩 뉴스에 등산객들이 독버섯에 중독되었다는 얘기를 듣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서 독버섯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다 먹는 버섯들과 비슷한 형태의 독버섯도 많습니다. 그러니 버섯은 꼭 마트에서 구입을 하시고 강아지들에게는 익혀서 주는 걸로 합시다. 다음 재료는 브로콜리.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평소에 강아지 전복죽에 브로콜리를 넣지도 않고 따로 강아지들에게 공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재료에 브로콜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지정이 될 만큼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며 비타민 B와 무기질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 내 독소를 해독해주고 백내장과 황반변성 같은 안구질환도 예방해주죠. 또한 노화를 늦추고 동맥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은 물론 골관절염 등의 여러가지 염증을 예방, 거기에 피부에도 좋고 불면증까지 예방을 해준다고 하니 말 그대로 만병통치 불로초라고 불려도 될 만큼 슈퍼푸드임이 확실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로콜리는 우리 강아지들에게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좋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아지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그래서 포멜라니안이나 요크셔 테리어 같은 초소형견의 경우는 브로콜리 작은 송이를 몇 개만 먹어도 배탈이 나고 구토와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는 갑상선 기능에도 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아지의 체중이나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에게 적당한 과일과 야채의 섭취량은 전체 식사 칼로리의 최대 10% 미만이 적당한데요.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실 때도 꼭 익혀서 주셔야 하고요. 주실 때는 반드시 작게 썰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브로콜리의 작은 줄기의 크기가 강아지 식도 크기와 거의 비슷해서 작게 자르지 않고 그냥 주었다가 식도나 기도가 막히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사람 몸에는 그렇게 좋은 슈퍼푸드인데 강아지들에게는 사실 득보다는 실이 큰 식품인 거죠.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브로콜리를 강아지들에게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료는 다시마. 다시마는 염분만 빼준다면 역시 강아지들에게 훌륭한 식품입니다. 철분과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특히 피부병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와 K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위궤양에 도움을 줄 정도로 위장질환 개선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강아지 몸속을 해독해주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통변이 좋지 않은 강아지들에게 변비 개선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양배추 또한 강아지들에게 먹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날것으로 먹이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므로 꼭 익혀서 주세요. 또 양배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도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강아지들에게는 먹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현미. 현미는 제가 평소에도 일반 사료의 양을 줄이는 대신 주식으로 먹이고 있는 식품인데요. 그만큼 훌륭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현미에는 일반 식물에는 잘 없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비타민 B1, B2, B6, 비타민 E, 식이섬유, 인, 철분, 칼슘, 칼륨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소이지만 GI 수치마저 낮아 다이어트에 정말 좋고요. 변비 예방, 혈액순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고 혈당 조절까지 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강아지들에게 도움이 되고 철분 성분이 풍부해 빈혈이 있는 강아지의 영양에 좋을 뿐만 아니라 모질도 윤기 있게 가꿔줍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반면 살이 찌지 않아서 스스로 기력이 없는 강아지들이나 노령견에게 전복이나 소고기, 북어 등을 넣어서 죽을 쏘주시면 기력 회복에 만점인 영양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찹쌀인데요. 평소에도 제가 현미와 섞어서 강아지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찹쌀은 소화를 도우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저희 모모처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강아지나 노령견에게 먹이면 좋고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만성피로와 야뇨증에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독소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자주 하는 강아지에게 먹이면 설사로 차가워진 몸을 데워 기력을 북돋아줍니다. 하지만 찹쌀떡은 목에 걸릴 수가 있으니 강아지들에게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 전복죽에 들어가는 재료의 효능과 부작용,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복죽을 만드는 영상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전복죽을 만드는 과정은 소금을 넣지 않고 재료의 염분을 빼는 것만 제외하면 일반 전복죽을 만드는 과정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똥손인 제 전복죽 영상을 기다리실 것 없이 각자 맛있게 만드셔서 강아지들에게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주의하실 점은 전복죽이 완성된 뒤에 정말 소량만 강아지에게 먹여보시고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때 평소의 식사량을 공급해 주시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잘 먹는다고 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공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소량을 먹여서 완전 소화를 시키는 게 전복과 다른 재료의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실 때는 완전히 식혀서 주셔야 해요. 성격 급한 견주님들, 강아지들이 빨리 먹고 싶어서 찡찡거린다고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그냥 주시면 절대 안 돼요. 뜨거운 음식 먹이면 강아지 이빨 다 홀랑 빠집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걸 나중에 강아지들에게 더 먹이고 싶으시면 소분해서 냉동고에 얼려놓으셨다가 해동해서 먹이셔도 됩니다. 물론 간을 해서 견주님들이 드셔도 되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밍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